네, 오늘 국어 공부 시작합니다. 자, 신사고 출판사, 고등학교 1학년 신사고 출판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할 페이지는 오늘 2단원 나가니까 2단원의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을 다룹니다. 자습서 89쪽을 열어주세요. 자습서 89쪽. 자, 보이죠? 제목,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자, 제재미를 살펴봅니다. 자, 이 글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대화의 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화 상황을 예로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배려한 표현과 그렇지 않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이상한 표현을 통해 대화의 원리에 속하는 큰 두 가지 원리,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제시된 다양한 대화 상황의 예를 통해 자, 대화의 원리에 속하는 경률이 5개가 있죠.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이 5개 공손성의 원리와 마지막 그와 좀 다른 순서 교대 원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미리 그 지문에 나올 내용을 미리 요점 정리를 좀 먼저 해봅니다. 자, 크게 대화의 원리에 두 가지가 있죠. 공손성의 원리가 있고, 자,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공손성의 원리에 큰 원칙이, 큰 기준이 이 세 가지예요. 이익과 부담의 측면, 칭찬과 비방의 측면, 일치와 차이 측면,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살피는데, 자, 이익과 부담에 관련된 게 두 가지,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이 있어요. 자, 요령의 경률이 뭐냐? 자,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라는 경률 곧 규칙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부담을 주지 말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을 해라. 관용 경률 반대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자, 너그럽게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자기가 부담을 많이 지는 쪽으로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겁니다. 자,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은 반대죠.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거고 관용의 경률은 자기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겁니다. 자, 칭찬과 비방의 측면에서 자, 칭찬의 경률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 반대로 겸양은 겸손한 거죠. 자신에 대해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자기 약점은 자기의 못난 점은 최대화하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치와 차이. 자, 이걸 동의의 경률이라 하는데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자, 차이는 최소화하고 너랑 나랑 생각이 같아. 일치는 최대화하라. 이게 동의의 경률입니다. 두 번째, 큰 원리가 순서 교대 원리 있죠. 순서 교대 원리에 속하는 네 가지를 봅니다.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다. 발언 기회를 혼자 독점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침묵만 내내 지키지 말고 대화에 적절하게 참여해야 한다. 세 번째, 엉뚱하게 대화 주제가 다른 화제를 꺼내서 대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이게 크게 순서 교대 원리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가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언어 예절, 그 매너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내용이 어렵질 않아요. 자, 제1강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자, 가문단을 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건의해야 하는 상황, 부탁, 건의,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 또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하는 상황 등 다양한 대화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자, 괄호칩니다. 원활하게 대화.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듣고 말아야 한다. 이게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크게 보면 공손성의 원리에 속하는 겁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해라. 예의를 갖추어서 듣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자세 두 번째 순서 교대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상대방을 배려하며 예의를 갖춰 말한다. 이게 공손성의 원리에 속하죠. 자,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것을 공손성의 원리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을 동그라미 씁니다. 정중어법이라 합니다. 알아둡니다. 정중어법의 별표. 정중하게 말한다. 라는 거죠.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여 대화하라는 정중어법에 5가지 경률이 있어요. 아까 쭉 열거한 거 있었죠.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 5가지 경률, 즉 규칙입니다. 먼저 다루는 것, 요령의 경률. 자,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자, 예시 상황을 봅니다. 승우, 다음 주에 우리 모둠이 발표해야 하니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라고 명령처럼 말했네요. 상대방한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당연히 서연이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그 부담을 느끼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석재를 봅니다. 내가 주말에 이모님 댁에 가야 해서 그러는데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겠니? 마무리는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면은 지혜의 반응 봅니다. 급하긴 하지만 내가 해볼게. 자, 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반응을 만들어냈죠. 자, 밑에 이 예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자, 승우는 무덤 발표를 위해 서연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하고 있다. 그런데 승우는 서연이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요구만 명령하듯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자, 어디에 어긋난다? 요령의 경률에 어긋납니다. 자, 이런 식의 말하기는 서연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석재처럼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부담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라는 말하기 규칙을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는데, 이 경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또 이익이 커질수록 그것이 곧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법에서도 직접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하는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완곡한 표현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예의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령의 경률을 설명했어요. 자, 여기까지 별 내용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핵심 정리를 해봅니다. 자, 대화의 원리.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듣고 말아야 된다. 이게 공손성의 원리죠. 무슨 어법? 정중어법이라고 했어요. 순서 교대 원리. 대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공손성의 원리에 속하는 5가지 규칙, 경률이 있었죠. 요령의 경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 자, 관용의 경률은 반대로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자기 이익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하라. 자, 칭찬의 경률, 상대방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하라. 반대가 겸양의 경률, 자기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라. 동의의 경률, 차이는 최소화하고 일치는 최대하라 라는 거죠. 자, 예시로 나와 있는 승우와 석재의 대화 태도를 비교해 봅니다. 자, 대화 상황은 똑같아요. 무덤 발표를 위해 자료 정리를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자, 승우, 상대방 서연의 처지 고려하지 않았죠. 자, 선택권이 서연에게 없어요. 자, 자신의 요구만 명령하듯 말했어요. 결국 부담을 주겠죠.
자, 요령의 격렬이 어긋난다. 예를 갖추지 못한 표현이다. 자, 석재 예쁘라입니다. 지혜의 처지를 고려해서 말했어. 선택권을 줬어. 자기 사정을 먼저 얘기했어요. 자, 부담을 줄여줘서 표현했습니다. 요령의 격렬에 맞다. 예의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밑에 이것만은 꼭 살펴봅니다. 공손성 원리에 맞춰 대하는 방법은 무슨 어법? 네 글자. 정증어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요령의 격률은 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는 규칙이죠. 그다음에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이 좋고 직접 명령은 안 좋죠. 자, 그래서 직접 명령이 예의 갖춘 표현이 아니죠. 이건 X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어지는 거. 자,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탓해라 라는 겁니다. 자, 서열이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로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이게 어렵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읽어버렴. 자, 서연이는 선생님 자료가 어렵다.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자, 지혜 봅니다.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좀 쉬운 자료로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겠니? 그래도 어렵다면 내가 다른 자료 찾아볼게 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부응하여 말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자, 설명 봅니다. 서연이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께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자료가 너무 어렵다며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불쾌한 감정 유발입니다. 이러한 말하기는 불쾌한 감정 유발, 상대방에게 건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혜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며 문제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탓으로 돌려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최소화하고 자기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규칙을 관용의 격률이라고 하는데 이 격률에 따르면 자기 부담이 커질수록 반대로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더 예의 바른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관용의 격률을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칭찬의 격률 갑니다. 칭찬 많이 해라. 비방 말고 칭찬 많이 해라라는 거죠. 상대방 칭찬. 자, 승우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왜 이렇게 떨어?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러자 서연이가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삐쳤어요. 내 발표가 뭐 같아서 반발하죠? 네가 했으면 뭐 안 들었을 것 같냐? 라고 또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자, 승우는 서연이가 잘한 점만 빼고 좀 잘못한 점만 말하고 있죠. 자, 석재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일단 칭찬했어요. 이해가 잘 됐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잘했어 라는 분위기죠. 지혜 고마워 석재야. 많이 떨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하면서 자, 지혜가 실수를 해놓고도 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밑에 설명. 자, 승우 매너가 없어요. 서연이가 떨면서 발표한 것에 잘못을 지적하며 비방하고 있죠. 칭찬 격률이 어긋납니다. 그에 반해 석재 지혜가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하고 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드럽게 돌려서 완곡하게 말하여 지혜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석재처럼 비방 최소화, 칭찬 최대화. 자, 이 규칙을 칭찬의 격률이라고 하는데 이 격률에 따르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다음에 칭찬의 상황에서 칭찬하지 않는 것은 비방 당연히 안 좋고 칭찬이 필요한 상황인데 안 하는 것도 예의를 갖추지 못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칭찬하더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그것은 오히려 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자,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진심이 담기지 않는, 여기 뭐라 그러죠? 영혼 없는 멘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오히려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칭찬의 격률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자, 대화 상황에서 어떤 상황? 발표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께 건의한 상황입니다. 건의 상황. 자, 서연이 선생님 탓으로 돌렸죠. 자, 그 자료를 못하겠다고 자신의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자기 부담을 최대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을 피했어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스스로의 부담을 높이고 상대방의 부담을 낮추라라는 그런 관용의 경지를 어긋납니다. 예의 바르지 못해요. 지혜. 자료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자기 탓으로 돌렸죠. 자기 부담을 최대화했습니다. 관용의 경지를 따랐다. 예의 있는 편이다. 자,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본 언어의 예의를 봅니다. 상대방의 이익은 높여주고 부담은 낮춰줘라. 자신의 이익을 낮추고 부담을 높여라. 상대방에게는 어떤 요령의 경륜을, 자신에게는 관용의 경륜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예시 상황 정리해 봅니다. 자, 대화 상황은 말을 건너는 상황이에요. 자, 승우 발표한 서연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방했어요. 칭찬 경륜이 안 맞죠? 석재 지혜를 칭찬하고 나서 완곡하게 떨었던 점을 말합니다. 칭찬의 경륜에 맞아요. 자, 밑에 이것만은 꼭 확인해 봅니다. 자,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것은 곧 관용의 경륜에 속하는 거죠. 관용의 경륜이다. 칭찬을 해야 될 상황에서 칭찬하지 않는 것은, 자, 칭찬의 경륜을 지키지 못한 거죠. 맞죠?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 라는 것이 칭찬의 경륜입니다. 자, 평이해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자, 겸양의 경륜 가도록 합니다. 자, 겸양의 경륜. 자, 겸손해라 라는 겁니다. 겸양의 경륜, 자기를 낮추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연아,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라.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하고 칭찬했어요. 서연, 뭐 당연하죠. 제가 뭐 못하는 거 오셨어요?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하세요. 라고 아주 잘난 척을 합니다. 자, 서연이가 조금 태도가 그렇죠. 지 잘난 맛에 사는 애예요. 자, 똑같이 이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잘 만들었어. 내용 전달 잘 됐어. 지혜,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면은 계속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상황 정리를 해봅니다. 자, 서연이는 선생님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음에도 잘 해낼 것이라고 자만심을 드러내죠. 반면에 지혜는 칭찬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양의 경륜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지혜처럼 칭찬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기 비방은 최대화하라는 것을 겸양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말에서는 자, 겸손한 표현의 예로 별 말씀을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자기를 향한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표현이 이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점, 상대의 칭찬을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 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저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자, 자기를 낮추는 것,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비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당한 수준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동의의 경륜 봅니다. 자, 상대방 의견에 일단은 동의를 해야 되겠죠.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다들 힘들었잖아. 승우, 난 싫어. 어제 발표 준비하느라 피곤한데 피자는 뭔 피자. 집에 가서 쉴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부정 반응을 보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석재의 얘기 봅니다. 좋은 생각이야. 발표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라고 동의를 하죠. 다만 이제 뒤에 좀 기분 덜 나쁘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내일 가면 어떨까? 라고 자, 기분이 덜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자, 상황 정리해 봅니다. 자, 승우는 발표가 끝난 기념으로 뒤풀이하자는 서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있죠. 그런데 승우는 자, 먼저 자, 서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먼저 드러낸다. 이게 동의의 경계를 안 맞아요. 그 뒤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그 당사자를 무안하게 할 수도 있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석재처럼 먼저 공감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자, 제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며 아, 그 제안 좋아 라고 언급하며 일체감을 높인 다음에 자기 생각은 뒤에 말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그리고 다만이라든가 다 좋은데 다만이래 와 같은 완충적인 표현을 쓰거나 일단 이러면 어떨까처럼 자,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게 동의의 경륜이었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서연과 지혜. 자, 선생님께서 자, 칭찬을 해주시고 있어요. 서연, 칭찬을 당연시하고 자만심을 드러내죠. 예, 겸손하지 않아요. 겸양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했어요. 지혜, 칭찬을 해주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겸양의 경륜을 따랐고 예의 있는 편입니다. 자, 칭찬과 비방의 측면에서 자,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비방은 낮춰라. 자신에 대해서는 칭찬을 낮추고 비방을 많이 하라는 거죠. 상대방에게는 칭찬의 경륜을, 자신에게는 겸양의 경륜을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 예시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대화 상황은 자, 뒤풀이하자는 것인데 상황상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승우, 단칼에 거절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후 지 생각을 말한다. 동의의 경륜을 어긋납니다. 석재, 일단 공감을 표현하고 그 제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만 완충적인 표현, 이러면 어떨까?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해 줬어요. 동의의 경륜에 맞죠? 자, 확인해 봅니다. 이것만은 꼭 자,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만심을 드러나는 것은 어긋나죠. 겸양의 경륜에 어긋납니다. 동의의 경륜에 따르면 상대방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 아니죠. 이건 X입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 들어봅니다. 이렇게 석재처럼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라 라는 것이 동의의 경륜이다. 이 경륜이 상대방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죠. 자, 만약 대화 초반부터 상대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상대방 기분 상할 수 있고 문제 원만한 해결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요. 따라서 의견 중 공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다른 생각, 이견, 다른 생각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공감을 표현하라. 이견은 뒤 순서로 돌려서 말해라라는 겁니다. 자, 동의의 경륜이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공손성의 원리였고 이제 다루는 게 순서 교대 원리입니다. 자, 성격상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를 나누기가 되겠죠. 자, 대화는 긴 시간 혼자서 말을 하는 연설과 달리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적절히 바꿔가며 교대하며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순서 교대 원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예시 자료 봅니다. 나 지난 주말에 강화도 다녀왔잖아. 고인돌 엄청 크더라고.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무덤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말을 한다는 얘기죠. 분위기상.
속으로 10분째 자기 혼자 자기 놀러 갔던 얘기만 하네. 언제 끝나나? 자, 얘가 대화를 혼자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어요. 자, 석재야, 네 생각은 어떠니? 석재, 아무 말 없이 얘가 꼬다로운 보릿자루처럼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이것도 안 좋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승우. 자, 이번 학기 소풍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자, 나는 하고 서연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데 유나라는 애가 말을 끊으며, 자, 서연이 말이 아직 안 끝났죠. 들어줘야 되는데 말을 끊으며 들어갔어요. 안동하에 마을 때 나는 진짜 좋던데 이렇게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끼어듭니다. 안 좋죠? 그 다음 라를 봅니다. 자, 우리 학교 매점에서도 떡볶이를 팔면 좋겠어. 아, 맞아. 간단히 먹기 좋잖아. 자, 재하를 봅니다. 아, 근데 오늘 국어 과제 정말 많지 않아? 하고 갑자기 다른 화제를, 관련이 없는 다른 화제를 꺼내죠. 순서 교대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밑에 설명. 자, 가의 서연과 같이 혼자만 오랫동안 말을 하거나 또 나의 석재처럼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거나 다의 윤화처럼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라의 재화와 같이 진행 중인 대화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갑자기 꺼내면 대화 흐름을 방해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여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가며 말해야 한다. 순서 교대 원리죠. 자, 그럼 마무리 문단을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황과 대화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의 원리를 살펴보다 크게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 원리가 있었죠. 이와 같은 원리들의 핵심은 다 예의죠. 예의. 자, 대화 원리의 핵심이 예의입니다. 부탁, 건의, 거절, 사과, 칭찬, 동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대화의 원리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한다면 완곡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일치 차이 측면에서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일치되는 내용은 높이고 차이되는 것은 낮추라는 겁니다.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예의 바른 표현이다. 자, 동의의 경류를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 그 이유는 대화 처음부터 상대방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기분 상할 수 있고 또 문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방법. 상대방이 말하는 의견 중에 공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은 자, 순차적으로 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을 뒤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서 교대 원리의 필요성 정리해 봅니다. 순서 교대 원리란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것의 필요성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그 대화의 특성상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순서 교대 원리가 필요합니다. 자, 순서 교대 원리를 따르지 않은 사례 4가지가 있었죠. 혼자만 오랫동안 말을 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만 지킨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끼어든다. 진행 중 대화 화제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화제를 갑자기 꺼낸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이것만은 꼭 봅니다. 상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화 초반에 직접적으로 이거 안 맞죠? X입니다. 자, 대화할 때는 대화의 흐름을 살피고 자기 대화 순서죠. 순서에 유의하여 적절하게 말해야 한다. 세 번째,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대화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꺼내는 것 당연히 안 좋죠. 좋다. 이게 X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봅니다.